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29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박장대소.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다는 뜻입니다. 박장대소. 이 성어는 중국 당송시대의 문학작품과 선종 어록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엄격한 예법이 중시되던 고대 사회에서 지식인들은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선승들이나 세속의 굴레를 벗어던진 호방한 시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조리에 직면했을 때 혹은 진리를 불현듯 깨달은 순간 체면을 내던지고 두 손바닥을 거칠게 마주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억압된 규범에 대한 유쾌한 반항이자 내면의 응어리를 일시에 터뜨리는 정신적 해방의 행위였습니다. 현대인 역시 겹겹의 사회적 역할과 스트레스 속에 갇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잃어가곤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몸으로 기쁨을 표출하는 통쾌한 웃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박장대소. 마음속의 긴장이나 격식을 모두 내려놓고 기쁨이나 재미를 온몸으로 솔직하게 표출하며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박장대소. 때로는 굳건한 체면의 가면을 벗고 진심으로 크게 웃는 것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교훈입니다. 박장대소.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반포지어.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뜻입니다. 반포지어. 이 성어는 서진의 학자 이밀이 무제에게 올린 진정표에서 유래했습니다. 총나라 멸망 후 진나라 무제는 학식과 명성이 높은 이밀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밀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자신을 홀로 키워준 병든 할머니 조씨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는 부름을 거절하며 까마귀가 자라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주는 사사로운 정처럼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곁에서 모시게 해달라는 애절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진정성에 감동한 무제는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곁에서 봉양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고사는 조건 없는 부모의 내리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임을 일깨워줍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반포지어. 자식이 성장하여 자신을 헌신적으로 길러주신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를 잊지 않고 정성껏 봉양하는 따뜻하고 도덕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반포지어.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도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 부모와 뿌리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않고 마땅히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반포지어.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부창부수.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부창부수. 이 성어는 도가 문헌인 관윤자의 삼극편에서 기원하여 우주의 원리를 부부의 도리에 빗댄 철학적 표현입니다. 고대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양과 음의 상호작용으로 보았습니다. 남성은 양으로서 앞서 소리를 내어 이끌고 여성은 음으로서 그에 화답하여 따르는 것을 가장 자연스러운 조화로 여겼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부장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기도 했으나 이 고사의 본질적인 훈고는 복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인생의 긍정적인 뜻을 펼치면 다른 한 사람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상호 보완적 앙상블을 비유한 것입니다. 현대에는 물리적인 거리나 국경의 제약을 넘어 각자의 자리에서 소통하며 서로의 비전과 업무를 돕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일깨웁니다. 부부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주도와 지지의 화음을 교차하며 삶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노를 젓는 평등한 동반자입니다. 부창부수. 남편이 뜻을 세워 어떤 일을 주도할 때 아내가 그 뜻을 지지하고 도와주어 부부가 일심동체로 화목하고 이상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부창부수. 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호응할 때 진정한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부창부수.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비몽사몽. 꿈이 아니면서도 마치 꿈인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비몽사몽. 이 성어는 특정 역사적 고사보다는 철학적 사유에서 비롯된 관용어입니다. 장자의 장자 제물론 편에 등장하는 호전몽 고사처럼 고대인들은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는 몽롱한 찰나를 통해 존재의 본질에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특정 인물의 갈등을 다룬 정사의 사건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연원은 장주의 일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주는 어느 날 나비가 되어 꽃밭을 날아다니는 생생한 꿈을 꾼 후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즉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몽환적인 어렴풋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절대적 진리나 확고한 현실이라 맹신하던 것들이 실은 불확실한 환상일 수 있음을 성찰하게 합니다. 맹목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비몽사몽. 잠이 덜 깨거나 극심한 피로 등으로 이성이 흐릿하여 현실과 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몽롱하고 아득한 심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몽사몽. 때로는 확고한 현실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경계를 허무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비몽사몽.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상전벽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상전벽해. 이 성어는 진나라 가롱이 찌른 신선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느 날 신선왕원이 지상으로 강림하여 선녀마고를 불렀습니다. 마고가 도착하여 왕원에게 말하기를 제가 신선님을 모신 이래로 동해가 3번이나 뽕나무 밭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주의 긴 시간 속에서 지형조차 끊임없이 바뀐다는 신선들의 대화가 이 고사의 결정적 계기입니다. 천지자연조차 이토록 크게 변하는데 인간사는 더욱 더섭고 예측할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낡은 과거의 집착을 버리고 시대의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초연함을 지녀야 합니다. 상전벽해. 세상이나 환경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천하여 예전의 모습을 전혀 찾기 어려울 때 쓰이는 비유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상전벽해.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상전벽해.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섬섬옥수. 가냘프고 옥처럼 맑고 아름다운 손이라는 뜻입니다. 섬섬옥수. 이 성어는 한나라 시대의 시집 고시집 구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녀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한 시 초초견우성에는 가녀리고 하얀 손을 뻗어 배틀을 짠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임을 그리워하며 배를 짜는 직녀의 가냘픈 손을 묘사한 이 표현은 후대로 오면서 귀한 보석인 옥과 결합하여 섬섬옥수로 굳어졌습니다. 애절한 그리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서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미를 넘어 지극한 정성과 묵묵한 인내를 감내하는 숭고한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내면의 순수함과 정성스러운 태도를 흔들림 없이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섬섬옥수. 주로 여성의 희고 가녀린 손을 찬미할 때 쓰이며 세파에 찌들지 않은 티 없이 맑고 고운 자태와 섬세함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섬섬옥수. 외면의 고운 자태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섬섬옥수.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성동격사.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뜻입니다. 성동격사. 이 성어는 당나라 두우가 편찬한 통전 권 153병에서 유래했습니다. 후한 말 우거기 장군 주주는 완성을 점령한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해 겹겹이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성의 서남쪽을 향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당장이라도 총공격을 감행할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적들이 서남쪽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며 병력을 집중하자 주주는 정예병을 이끌고 방비가 텅 빈 동북쪽 성벽을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적의 시선을 분산시켜 치명적인 약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치열한 경쟁이나 협상에서도 상대의 의도를 역이용하는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숨겨진 진실과 허점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동격사. 겉으로는 특정 방향이나 대상을 노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상대방을 기만하고 방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진짜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적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성동격사. 문제의 표면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유연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성동격사.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신출기몰.
귀신처럼 홀연히 나타나고 귀신처럼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신출귀몰. 이 성어는 회남자 병략훈의 기록에서 유래했습니다. 책에서는 진정으로 병법에 능한 자의 움직임을 가리켜 신처럼 나타나고 귀신처럼 다닌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이는 고정된 형태나 자취를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기동하여 적의 허를 찌르는 최고조의 전술적 경지를 뜻합니다. 훗날 역사 속에서 행위물로 변형되며 전장에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기습하고 흔적 없이 퇴각하는 명장과 부대의 놀라운 기동력을 묘사하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오늘날 이는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기민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고정관념의 틀에 갇히지 않는 변칙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이야말로 험난한 위기를 돌파하는 최고의 지침입니다. 신출귀몰.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지며 그 움직임이나 변화의 자취를 전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기동성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출귀몰.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신출귀몰.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십시일반. 10숟가락의 밥이 모여 한 그릇의 밥이 된다는 뜻입니다. 십시일반. 이 성어는 중국 고전이 아닌 한국의 전통 속담과 향촌 사회의 풍습에서 유래한 민중의 지혜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끼니를 잊지 못하고 굶주리는 이웃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형편이 궁핍하여 누군가를 크게 돕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어른이 우리가 밥을 지을 때 각자 한 숟가락씩만 덜어서 모아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10여 명의 이웃이 자기 몫에서 밥 한 숟가락씩을 기꺼이 덜어내자 금세 온전한 밥 한 그릇이 채워졌고 굶주리던 이웃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사는 현대 사회의 파편화된 인간관계 속에서 작은 나눔과 협력이 지닌 위대한 힘을 증명합니다. 개인의 소소한 희생이 모여 공동체를 살리는 따뜻한 연대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시일반.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과 정성을 합치면 한 사람을 돕거나 큰일을 이룩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시일반.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작은 나눔과 연대가 모여 큰 기적과 상생을 만들어낸다는 교훈입니다. 십시일반.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안빛낙도.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안빛낙도. 이 성어는 논어옹야편에서 공자가 수제자 안연을 칭찬한 일화에서 기원합니다. 안연은 몹시 가난하여 한 소쿠리의 밥과 표주박의 물로 빈민가에 살았습니다. 타인들은 그 지독한 빈곤을 견디지 못했으나 그는 결코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학문과 도를 즐기며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공자는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거늘 아내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어질도다 라며 극찬했고 이 숭고한 정신이 후대의 사자성어로 정립되었습니다. 이는 끝없는 물질적 욕망 속에서 흔들리는 현대인들에게 내면의 단단함과 자족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게 일깨웁니다. 외형적 결핍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정한 도리를 지키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의 자세입니다. 안빛낙도. 물질적인 부유함에 집착하지 않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린 채 자신의 올바른 신념과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평온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안빛낙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은 외형적 부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확고한 가치관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교훈입니다. 안빛낙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